중세 유럽 한 작은 마을에 토마스라는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약초상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약초를 다루고 연고를 만들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믿었고 아이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주의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고열에 시달리고 기침이 멎지 않았죠. 영주는 토마스를 불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치료사였으니까요. 토마스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새 곁을 지켰고 약초를 다리고 이마를 식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죽었습니다. 병이 너무 깊었던 겁니다. 영주는 오열했고 토마스는 고개를 숙인 채 성을 나섰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죠. 며칠 뒤 새벽, 토마스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병사들이 서 있었고 그 뒤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신문관이었습니다. 토마스, 너는 마법을 써서 영주의 아들을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토마스는 웃을 뻔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고 그렇게 그는 끌려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지하 감옥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토마스는 나무 의자에 묶였고 앞에 신문관이 앉았습니다. 죄를 고백하라. 토마스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신문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이. 그럼 기억나게 해주겠다. 처음엔 손가락이었습니다. 신문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조수가 작은 기구를 가져왔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끼우는 틀이었죠. 나사를 조이자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토마스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신문관은 묻기만 했죠. 마법을 썼는가? 아닙니다. 나사가 더 조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백하지 않자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부츠, 토마스의 다리를 나무 틀에 집어넣었습니다. 무릎부터 발목까지 단단히 고정됐죠. 신문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조수가 쐐기를 가져와 나무틀 사이에 박아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쐐기가 박힐 때마다 틀이 조여졌습니다. 살이 눌리고 뼈가 압박받았죠. 토마스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쐐기가 박히자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입에서 빈형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법을 썼는가? 신문관의 질문에 토마스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렇게 다섯 번째 쐐기가 박혔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토마스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신문관이 물었습니다. 마법을 썼는가? 네, 썼습니다. 토마스는 해본 적도 없는 죄를 자백했습니다. 살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고통을 멈추고 싶었던 겁니다. 며칠 뒤 그는 광장에서 화형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살렸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상상은 아닙니다. 중세시대 이런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자백이 곧 증거였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허용됐죠. 고문은 합법이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그 시대의 고문 도구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것들. 첫 번째, 엄지 나사. 작은 기구였습니다.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크기. 엄지손가락을 끼우고 나사를 돌립니다. 천천히, 천천히. 처음엔 압박감뿐입니다. 하지만 나사가 조여질수록 손톱이 갈라지고 뼈가 으스러지죠. 간단했지만 고통은 끔찍했습니다. 신문의 시작은 대부분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문대. 나무로 만든 긴 틀이었습니다. 죄수의 손과 발을 양쪽 끝에 묶고 도르래를 돌립니다. 몸이 반대 방향으로 당겨지죠. 처음엔 근육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엔 관절이 빠지고 결국엔 사지가 찢어집니다. 천천히 당기면 고통이 길어지고 빠르게 당기면 몸이 부서지죠. 신문관들은 천천히 당기는 걸 선호했습니다. 세 번째, 바퀴형. 커다란 나무 바퀴에 죄수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망치로 관절을 하나씩 부러뜨렸죠. 손목, 팔꿈치, 어깨, 무릎, 발목. 뼈가 부서진 죄수를 바퀴째 광장에 세워놓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며칠이 걸리기도 했죠. 고문이자 처형이었고 동시에 구경거리였습니다. 네 번째, 쥐 고문. 죄수의 배 위에 양동이를 뒤집어 올려놓습니다. 그 안에 쥐를 넣죠. 그리고 양동이 위에 불을 피웁니다. 쥐는 뜨거워집니다.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죠. 쥐는 살기 위해 아래로 파고듭니다. 죄수의 살을 뚫고. 자백하지 않으면 쥐가 뱃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철의 처녀. 사람 모양의 철제관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안쪽에 수십 개의 못이 박혀 있죠. 죄수를 밀어넣고 문을 닫습니다. 천천히. 못이 살을 찌르지만 급소는 피합니다. 죽지 않게. 어둠 속에서 온몸이 찔린 채 움직일 수도 없이 천천히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 유다의 요람. 끝이 뾰족한 피라미드 모양의 의자였습니다. 죄수를 그 위에 앉히고 밧줄로 천천히 내렸죠. 뾰족한 끝이 몸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중세의 정의였습니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허용됐죠. 고문은 합법이었고 신문은 정당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자백했습니다. 하지 않은 일을, 상상조차 못한 죄를. 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멈추고 싶었던 겁니다. 토마스처럼. 그는 사람을 살리던 손을 가졌지만 그 손으로 죄를 자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에 탔죠. 아무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시대였습니다.